11번입니다. 베토벤. 올해 우리 정말 베토벤 분석 진짜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토벤이 올해 이상하게 베토벤보다 모차르트 하이든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5회인가 6회인가에서 제가 베토벤을 아주 팍 하고 힘줘서 팍 하고 드렸었을 거고, 비창 소나타 비창 소나타 나올 때 됐는데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비창 소나타에서 특히나 지금 이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이건 지금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시오라고 나왔는데요. 화성학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 부분에 화음의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 못하셨던 분들 계셔요. 화음의 종류냐, 성질이냐, 이거 매번 헷갈리셔가지고 틀리셨으니까 이제 맞히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음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화음을 읽어볼까요? 기역에 대해서 기역에 나오는 음들을 읽어보면은 레, 파, 라, 플레, 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장이죠. 단단장. 우리 단단장 다음에 뭐 붙어요? 이렇게 half diminish 붙죠.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반감 칠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질에 대한 거, 장화음이냐, 단화음이냐, 아니면은 감화음이냐, 증화음이냐, 이런 게 바로 뭐예요? 화음의 성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장화음은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단화음은 마이너, 어두운 어떤 분위기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화음의 성질, 장단, 감,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애가 단단단이었으면은 디미니시겠죠. 감칠함. 그런데 지금 단단장이 왔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반감칠이라고 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음의 칠음을 해결하는 방식을 소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항상 그냥 말씀드렸었을 텐데요. 우리가 화성학 시간에서 칠함 나오는 때 반드시 예를 들어서 5도 세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꼭 고려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가 C키로 했었을 때 솔시레파 하면은, 자, 솔시레파라고 했었을 때 고려해야 될 거 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이끄는 칠음, 음계에서의 칠음, C키에서 이끄는 뭐예요? 바로 C죠. 그 다음에 화음의 칠음은 뭐야? 이 솔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뭐예요? 칠음 위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화음의 칠음이에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예요? 화음의 칠음이라면 이 꼭대기에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서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칠음이니까 칠음 으뜸으로 간다 라고 써버렸으면 지금 뭐하고 또 헷갈렸다는 거? 바로 음계에서의 칠음감에 대한 해결과 지금 헷갈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칠음에 대한 해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레파라도가 나왔어요. 그죠? 레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7이라고 해요. 도는 어떻게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 하행해서 그 다음에서 하행이도 해서 해결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끄는 칠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가는 화음도 있고 안 들어가는 화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키에서 2도다 그러면 어때요? 레파라도잖아요. 그죠? 레파라도면은 C가 이끄음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걔는 이끄음에 대한 해결은 필요 없지. 뭐는 해야 돼요? 화음에 대한 해결, 화음 칠음에 대한 해결은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도다. 뭐 해볼까요? 미소시레라고 있었을 때. 그죠? 거기에서도 시가 포함이 된 거에 대한 것은 이끄음적인 어떤 해결이 필요로 한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파라도미예요. 파라도미라고 했을 때 미는 어디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화음의 칠음이니까 레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답의 어떤 가능성적인 부분이 뭐냐면 반음 해결한다라는 거가 글쎄요. 어떻게 채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가 나오는 거에서 도에서 시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도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은 일반적인 거에서는 무조건 반음 해결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행 이도 해결한다. 거기에 오는 반음이 지금 다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걸 반음 해결한다라고 만약에 도에서 시로 해결을 한다라고 써줬다거나
글쎄요. 지금 이 부분을 반음 해결해서 해결한다. 어디까지 맞았다 해줄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행, 이도 해결한다라는 거가 사실은 더 근접한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급해서 제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완벽하게 언급해서 뭐 C는 B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해결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뭐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봐야 되냐면 이끄는 칠음에 대한 해결과 비교해야 되는 부분, 화음의 성질을 써라, 화음의 종류를 써라 이런 어떤 용어들에 대한 비교들 보셔야 된다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에 대한 전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엄청 많이 했었을 거예요. 변화음 임시표 이상한 게 하나 나왔다. 임시표가 근데 레가 플래시 됐네? 이도음이 변화가 일어났네. 그런 거는 네어폴리탄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어폴리탄 6를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파라니까 파가 어때요? 지금 한번 전이가 된 형태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니은은요. 네어폴리탄의 화음을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조성이 지금 바뀐대요. 그래서 조성이 지금 바뀌는 것이 지금 심이라 레까지 지금 붙어 있고 레가 상당히 어때요? 뒤에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붙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 A 플랫 메이저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전조는 그러면 어디에서 C 마이너에서 A 플랫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얘네들의 존조의 유형, 조바꿈의 유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사실 이것 또한 사실요. 이게요, 선생님. 정확한 답을 어떤 거를 지금 어디까지를 맞았다 했지에 대한 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요. 뭐 이거는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전공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볼게요. 네아폴리탄 이라는 거는 반응계적인 변화함이죠. 그래서 네아폴리탄을 통한 공통함 존조. 왜?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C 마이너에서의 네아폴리탄 6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A 플랫에서는 라시 도, 레 몇 도입니까? 4도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전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조 A 플랫에서 네오폴리탄 6하고 C 마이너의 A 플랫 메이저에서의 4도하고 그 다음에 A 플랫 메이저에서의 A 플랫 메이저에서의 4도 6하고 그 다음에 C 마이너에서 뭐하고 네오폴리탄 6하고 공통함을 이루어서 전조가 되더라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통함을 통해서 이룬 전조가 일어났다. 네오폴리탄 반응계는 공통함 전조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함 전조만 쓰면은 아무래도요, 점수가 깎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통함 전조는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는 계적 존조, 예를 들어서 솔시레다라고 했는데 C 메이저, G 메이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C 다이어토닉 음계, 도미 솔시레, 그 다음에 G 메이저에서 솔시레는 으뜸음이죠. 그러면 5도함하고 1도하고 이렇게 공통함, 오는 계적,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함을 통해서 오는 계적 전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함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오는 계적인 전조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반응 계적인 변화 하나는 어땠습니까? 반응계적 변화함이었고 하나는 A 플랫 조에서 오는 다이어토닉 그렇죠? 그래서 오는 게 중에 구성음이었는데 얘네들이 또 어때요? 공통화음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화음 전조는 반드시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 네오폴리탄을 통해서 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기에서 더 적합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방에 이거 네오폴리탄이라는 거 아세요? 라는 거를 물어보면서 여기서 전조가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물어보려고 문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계적 변화함에 대한 전조 이것도 솔직히 조금 약해요. 네, 지금 가능성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제가 아직까지 카톡을 안 드린 분들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선생님 저 이거 맞을까요 해서 본인들 시험지를 지금 통째로 지금 보내고 계시
하시는 분들, 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맞게 해야 되는데, 라면서 근거들을 찾아 헤맸어요. 근데 사실 반응계제 전조는 조금 약하긴 해요. 네오폴리탄 자체는 반응계제 변화함인 거는 맞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네오폴리탄을 통한 공통함 전조라고 해야지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네오폴리탄에 대한 거 속함의 해결 과정, 네오폴리탄 하면서 속함의 해결 과정까지 물어보고 반응계적 변화함 찾으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은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네. 복습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되는지 정말이에요. 모의고사만 복습을 잘하더라도요. 점수 10점 뛸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점수가 뛰겠어라고 자포자기하니까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자 화음 성질에 따른 그 구별에 대한 거, 장조, 단조 이렇게 성질에 따른 거, 이거는요 연조분에 있는 내용 제가 참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조분에서도 화음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 성질에 대한 것이 이미 로마 숫자 기호 표기에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고 하프 디미니시 반 이렇게 쳤던 것들이 다 바로 이런 어떤 성질을 갖다가 보여주죠.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미 성질에 대한 표기를 모두 다 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